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가당TV입니다. 며칠 전에 기사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이제 점차 회사가 공채를 뽑을 때 무조건 경력이 있는 사람만을 뽑겠다. 이제 중고 신입을 뽑는 추세가 더 강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희망하는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의 문턱이 많이 높아졌다. 이제 이런 기사를 봤는데요. 그 기사에서 언급하는 내용은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이제 비슷한 내용들을 여러분들도 아마 기사를 통해서 많이 읽어보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기사 내용에서 얘기하는 무조건 어떤 현장 경험이 있다라고 해서 그 지원자에게 우대 조건이 가냐, 무조건 그 친구를 일단은 뽑겠다라고 면접관들이 생각을 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중고 신입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떤 특정 조건을 선호하는 목적은 그 중고 신입은 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연봉을 주고 일을 시킬 사람을 뽑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일을 이미 해본 사람이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검증을 할 때는 그 일을 얼마만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 지원을 했을 때 그 중에 20명이 인턴 경험이 있다라고 해서 20명 모두가 실질적으로 뭡니까? 어드밴테이지를 가져가는 것은 아니라라는 말입니다. 본인이 그 2개월, 3개월 동안의 인턴 경험이나 또는 현장 실습이나 또는 먼저 입사해서 일을 했던 이전 회사에서의 경험이 내가 이번에 지원하는 직무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직무에 어떻게 내가 부합되는지에 대한 경험치나 에피소드를 제공할 수 있어야 그 경험과 시간이 우리가 값어치가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거기까지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분들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인턴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현장에 가면은 우리가 뭐 딱 사수가 정해져서 우리한테 하나하나 꼬치꼬치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진 않죠. 스스로 알아서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현장에 대한 것들을 보고 다니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은 많이 주어지지만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허둥지둥 되고 있으면 오늘은 품질팀을 따라가, 내일은 안전팀을 따라가, 그리고 내일 그 다음날은 네가 원하는 팀으로 아무데나 따라다니면서 직접 보고 다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약간 방치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현직에서 근무하면서 현장에서 많은 인턴 사원들을 만났지만 제가 막 시간을 내서 인턴 사원에게 어떤 내용을 알려주고 설명해주는 약간 그 정도의 품을 들였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업에 많이 치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내기도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중고 신입이라고 하는 어떤 경험치를 통해서 내가 정말 어드밴테이지를 가져오겠다라고 하면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내가 거기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결국 경험치입니다. 그렇죠? 내가 여행을 가면은 추억을 가져오는 거고요. 그렇죠? 그것과 똑같이 내가 인턴 경험을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서는 내가 자소서에 쓸 수 있는 경험치를 만들어 와야 됩니다. 그러면 경험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부르지 않는 곳에도 내가 자주 찾아가서 부딪혀야 되는 거죠.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 발로 두 발로 뚜벅뚜벅 걸어가서 거기에서 내가 거기에 참가를 해야만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경험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팀이 그냥 안전점검을 돌 때 뒤에 그냥 따라다니면서 수동적으로 도는 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전팀장 바로 옆에서 내가 봤을 때 이것은 이런 것이고 저거는 저런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개인 의견까지 내면서 인턴답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현장 생활을 한두 달 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턴 경험을 했을 때 그래서 많은 분들이 10명이 한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우리가 자기소개서나 면접에 가서 얘기할 수 있는 에피소드, 즉 이야기거리까지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많아봐야 10%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채로 예를 들어서 50명을 뽑았을 때 50명 중에 인턴 경험 있는 사람 비율로 따지면은 채 60%가 안 되거든요. 결국은 인턴 경험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걸 제대로 못 살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턴 경험이 없는 분들이 갖고 오는 스펙이 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필살기가 뭐가 될 수 있냐? 인턴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자소서에 녹아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 어떤 스펙과 비교해서도 내가 이길 수밖에 없는 핵무기를 가지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경험치라든가 에피소드를 가져오는 방법은 뭐냐? 내가 최대한 부르지 않는 곳에도 많이 찾아다니고 내가 많이 보고 다니고 내가 많이 동참하고 그리고 그걸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인턴 경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단순히 출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8시간 끝났으니까 나는 내가 오늘 할 일을 다 했다. 너무 뿌듯하구나. 집에 가서 자야 되겠다. 넷플릭스 보면서 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인턴 경험을 했으면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사무실에서 최소 한두 시간 동안은 오늘 내가 본 사진을 정리해 놓고 오늘 시간대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에피소드별로 나열을 해놓고 그 중에서 내가 나중에 만약에 자기소개서나 면접 타임이 왔을 때 내가 쓸 수 있는 어떤 이야기거리 그리고 경험치
그러니까는 면접관들이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하고 본인이 그거를 느꼈겠구나, 해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경험치가 뭐가 있는지를 A, B, C, D 등급으로 따로 구분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A 등급에 올라오는 것들은 내가 자소서에 무조건 넣어. B 등급에 해당되는 것들은 나중에 면접에 가서 부족한 경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것을 뒷받침의 근거로 쓰겠다. 여기까지는 정리를 해둬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저희가 이제 기사 얘기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기사에서는 단순하게 결론적으로 보는 거죠. 회사에서 얘기하는 뭡니까? 우리는 경험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즉시 전력화가 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고 신입이 유리하겠죠? 라는 멘트에서 결국 그런 기사가 나오지만, 속내를 뒤집어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중고 신입이기 때문에 무조건 유리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중고 신입이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내 자소서에 어떤 에피소드를 어떻게 가져오느냐,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그 결론값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반기 공채가 이제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죠. 이 짧은 시간을 이제 어떻게 보낼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 고민하는 타이밍에서 여러분들이 일단 최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것은, 지금 어디에 가서 뭔가 경험하는 것은 어렵죠. 2026년 하반기 공채를 노리시는 분들이 아니다라고 하면, 상반기 공채를 노리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직무와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는 모든 경험치를 한번 엑셀에다가 다 나열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경험치 중에서 내가 정말 갖다 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고, 여기는 조금 뭡니까? 머스타드 소스를 뿌리면 더 맛있어 보이겠다, 여기에는 마요네즈를 찍어 먹으면 맛있겠다라고 하는 경험치들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내가 자소서에 어떤 문장과 어떤 스토리 라인으로 구성할지, 그걸 고민하는 시간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결국은 자소서도 글이죠. 글이기 때문에 이 글자만으로도, 활자만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같은 경험치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글을 쓰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